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 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밑그림을 그리고요. 이제 입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에는 크게 좌측 그림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있고요. 서피스 모델링이 있고요. 솔리드 모델링이 있고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즉 다른 곳은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으로 이루어진 모델링 방식을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라고 하고,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런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된 상태에 이런 면들을 우리가 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사방을 다 막히게 되겠죠. 내부는 비어 있지만은 표면은 면으로 형성된, 이걸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부도 채워져 있고 면 처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델링 할 때, 기계 부품 모델링 할 때 보통 솔리드 모델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인벤터로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서피스 모델링, 와이어프레임 이 모델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모델링 하다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로 솔리드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시면은 인벤터에서 어떤 특정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당연히 다 치수가 기입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으로 하고 20으로 했어요.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상단의 리본 메뉴에 보면은 스케치 마무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3차원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을 바뀌게 되겠죠. 리본 메뉴가. 여기서 우리 입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돌출이에요. 그래서 돌출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기본값이 이렇게 되는데, 출력에 보시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이고, 이 부분이 곡면 모델링, 즉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이런 서피스 모델링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품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모델링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항상 출력 부분이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가로 30, 세로 20짜리 사각형이 지정된 두께, 여기서 주셔도 되고 여기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치를 줘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러한 솔리드 모델링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돌출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새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죠. 파트 디자인을 열었습니다. 2D 스케치에서 작업 평면을 결정해야 되겠죠. XY 평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차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명령이 나오겠죠.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하나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보면요, 돌출을 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이 닫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링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서피스인데 서피스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벤트에서 모델링은 서피스 모델링이 아니고 솔리드 모델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현 상태는 서피스죠. 그럼 솔리드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 되죠. 그러면은 기본 핵심은 취소시키겠습니다. 반드시 솔리드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선분이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돌출을 하게 되면요, 내부를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높이 값을 주게 되고 솔리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요 밑변에 밑에 그린 스케치예요.
확인하시면 이런 솔리드 모델링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할 경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하시면 돼요. 이때 사용된 스케치점이 피처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지워져요. 자, 삭제했습니다. 다시 스케치에서 XY로 돌아왔습니다. 입체를 형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이 있는 경우와 이렇게 영역이 선으로 겹쳐져 있는 경우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돌출을 하면요,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되죠.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2023 버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사각형 하나, 이 사각형 하나 클릭하면 돌출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 가운데 부분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면요, 이 선을 우리가 분할이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은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하나, 바깥의 영역 하나,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돌출해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 이 부분 될 수 있죠. 또 이 부분 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끊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서 교차 부분에 포인트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확한 교차점에다가 포인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돌출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인식, 솔리드 모델링을 위해서 돌출 명령을 적용시킬 때 영역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분할과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편리하신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정한 경우 아닌 이상은 분할을 해주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런데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돌출시켜서 확인하시면은 기존에 있는 미션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좌측에 보면은 검색기에 돌출 명령을 보면은 플러스를 누르면 하이 트리 메뉴가 나오죠. 이때 이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치 공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이 스케치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돌출해서 또 특정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출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체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어떤 물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치수기입하고 다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물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상태는 현재 스케치 3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편집 명령이 들어가죠. 또 다른 물체가 있어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르기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작업, 연장도 하면은 할 수 있고요. 그죠? 자르기, 이런 우리 수정 편집 명령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요, 다시 스케치를 할 때 지금처럼 어떤 평면을 잡게 되면은, 즉 여기 있는 우리 요 기본 평면 있죠? 이렇게 잡아서 또 새로운 물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걸 자른다 하면 편집 명령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현재 만든 생성된 거와 지금 스케치가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2D 스케치에서 할 때 또 다른 거 클릭하면은 또 스케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꾸 물체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편집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이 이유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는 하나의 스케치지만은 좌측 우리 검색기의 브라우저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2D 스케치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해당 편집하고자 할 때 그 스케쳐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직접 물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스케치 모드로 돌아와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타 다른 편집 명령을 충분히 다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2D 스케치에서 스케치 클릭을 하시고 해당 물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를 내가 가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빠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 편집을 할 때 좌측에 이 검색기에 해당 물체를 정확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하기에 찾아갈 때는 스케치에서 직접 해당 물체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검색기에서 해당 스케치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 삭제, 삭제했습니다. 자, 다시 XY 평면을 잡고요. 제가 돌출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고 이 안에 이렇게 임의로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역이 요 부분 두 개죠. 빠져나갔습니다. 돌출을 하게 되면은 요걸 돌출시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뚫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높이 값이 주어졌는데 이 돌출을 높이 값을 변형을 하고자 할 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창이 뜨는데 현재 10m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나왔죠. 현재 스케치에서 정방향으로 갈 때, 스케치에서 반대로 갈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스케치에서 앞쪽과 뒤쪽 방향으로 5mm씩, 그래서 전체 10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스케치면에서 앞쪽으로 몇 mm, 또 여기서 뒤쪽으로 몇 mm 이렇게 따로 줄 수 있어요. 물론 클릭해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걸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앞쪽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기본 상태에서 보시는데 상단에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활성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새로운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은 이런 현상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스케치에서 평면을 잡고요. 제가 임의로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임의로 했습니다. 자르기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자, 닫혀있죠? 다. 돌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15만큼 해볼까요? 15라는 수치를 주고 확인했습니다. 자, 회전 방향을 돌려서요. 제가 여기다가 특정 면에다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평면적인 요소는
스케치에서 스케치 시작. 해당 면을 찍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작업 평면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생성을 하고요. 물론 다 나중에 도면을 보고 크기와 위치와 이런 게 다 입력이 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물체와 두 개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합집합이고요. 차집합이고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그 특정 부분만큼 뺀다는 얘기예요. 수치값을 주셔도 되고 이 화살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두 물체의 공통 부분만 남게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 인벤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토캐드 3D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3D 프로그램들에 보통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자, 합집합, 차집합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 보고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직접 끌고 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물체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에러가 뜨겠죠?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할 때 생성된 물체와 이런 화살표 방향들과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은 합집합을 하게 되면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스케치에서 윗면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그럼 위에다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닫아야 되겠죠. 마무리. 다시 돌출. 높이 값을 5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집합, 솔리드 된 물체 스케치로 그래서 돌출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입체를 형성하고 이 형성된 물체들끼리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을 찍었어요. 현 상태에서 어떤 원을 그리면은 이 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반대쪽에, 즉 저쪽에 뒤쪽에 그리게 되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 수직으로 볼 때는 요 밑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벤터를 능숙하신 분들은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스케쳐를 면을 잡고 그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이럴 때 우리 키보드 상단에 기능키 있죠? F7번을 눌러보면은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건데 현재 생성된 스케치 앞쪽에 있는 물체, 입체를 감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크기와 그죠?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기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시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때 돌출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이를 몰라요. 그죠? 제가 임의로 그랬잖아. 이럴 경우에 현재 물체를 상단을 보니까 요 물체죠. 플러스를 눌러보시면은 스케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면은 현재 이 길이를 치수를 보면은 나오죠. 자, 이걸 5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얘를 5mm를 주면 되겠죠. 그죠? 네.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밑에 있는 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직접적인 거리를 주면 되고 다음 면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음 면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지정면 하면은 스케치 그린 데서 해당 면을 딱 클릭을 하면은 지정된 면까지 이렇게 물체가 생성이 됩니다. 사이 하면은요, 스케치어는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지만은 내가 두 면을 찍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더블 클릭. 전체 하면은 전체 물체 끝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돌출 명령에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솔리드로 출력을 시키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범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 값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윗면을 잡았어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돌출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죠. 즉 화면을 보는 대로 그대로 돌출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테이퍼란 용어가 나와요. 테이퍼에는 우리 기계 용어에서는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거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도 이렇게 줘오게 되면은 점점점 커지겠죠. 이 각도가 10도예요. 마이너스 10도 하면은 세수예요. 요 각도만큼 높이 값에서 10도만큼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장 기본적인 돌출 하나로 우리가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이 돌출 명령을 활용을 해서 좌측의 그림과 같은 모델링을 실습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탑 위에서 보는 형태고요, 프론트 앞에서 보는 형태, 라이트 측면에서 보는 형태예요. 즉 정투성법에 의해서 그려진 도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출 명령을 쓰기 때문에 요 형태, 정면 형태가 그려지는 게 좋겠죠. 뒷방향으로 전부 다 얼마만큼의 두께가 부여된 형상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스케치에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정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110입니다. 110이죠. 반만 그릴 거예요. 좌우 형태가 대칭이기 때문에 현재 요 선이 요 가운데 기준이라고 할게요. 높이가 20인데 간격 띄우기로 하나를 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0이에요. 가운데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20이니까 요 부분이 어때?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는 10입니다. 자, 불필요한 선들을 도면이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높이가 110이에요. 그래도 되겠죠. 그 다음에 18, 15.5 돼 있죠. 간격 띄우기로 선을 오른쪽 여기까지 하나 있고요. 이 크기가 18이고요. 한 번 더 간격 띄우기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R36이죠. 그럼 결국은 이게 3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요게 또 36이 돼요.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원을 그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러한 원이 형성이 되겠죠. 연장을 해서요, 불필요한 것들을 반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선들은 필요가 없죠. 이 부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선이 연장이 되어야 되겠죠. 끝까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연장이 되고요. 못따기가 되어 있죠. 10이라는 못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을 찍게 되면 이런 형태로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 잘라주겠습니다. 이 선들은 기준이죠. 자, 여기 원이 하나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이가 22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선은 이렇게 구성선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반대편에도 있죠. 그래서 대칭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칭선을 잡아주고 반사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영역을 이 부분 돌출시키고 이 부분 세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기도 분할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측면에서 보면은 위에서 볼 때 이 돌출되는 게 전체가 65인데 15를 빼게 되면은 50만큼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돌출 두께값을 주는데 앞부분 방향으로 50을 줬습니다. 확인하시면은 기존 스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서 플러스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뒷부분으로 15, 전체가 45인데 15, 뒤로 15, 앞으로 30 나오는 형상이죠. 그래서 돌출하는데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한 방향이 아니고요. 제일 뒤에 있는 거. 뒤쪽으로는 15, 앞쪽으로는 30.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합집합을 합니다. 기존 거와 합한다는 뜻이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 이대로 두셔도 되는데 치수와 선들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즉 3차원 모델링의 종류,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세 가지의 원리를 알아봤고요. 인벤트에서 솔리드 모델링을 완성하는, 작성하는 돌출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돌출 명령 하나로 우리가 이러한 모델링을 한번 실습을 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